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진단키트 관련주죠. 시젠 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을 이제 깨고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격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줄어가는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줄어가는 흐름이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부양시켰던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뭐 MSCI 지수 편입에 의해서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32만원까지 찍었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 진단키트 그 외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스크, 알콜 이런 종목들도 단발성 이슈,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있죠, 특정 교회, 그 교회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슈팅을 한번 단발성으로 보여줬다가 다시금 이제 힘을 좀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바디텍메드는 뭐 시간에 급등해서 올라갔지만,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시젠 자체가 지금 좀 힘이 많이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요 그 중점적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수출액 자체가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제 4월부터 이제 5월 6월, 7월 저점을 찍고 이제 8월에 조금 반등, 진단키트 수출액이 좀 반등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서 차트랑도 되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만 코멘트 드리면, 진단키트 수출은 이제 4월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제 상반기 1분기 끝나고 이제 상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날 때가 이제 뭐 1월 때부터 그랬지만 1, 2, 3, 4까지 이제 쭉 늘어났었죠. 쭉 늘어났었고, 이제 그때 피크를 한번 찍어 놓은 다음에 5월은 4월보다 줄어들었고, 6월도 줄어들었고, 7월도 감소하면서 7월에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고점이었던 4월 대비해서 50% 정도 수출액이 급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폭이 약 한 50% 정도 수출액이 급감했다. 이게 7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8월에는 그 전체는 공개는 안 됐지만 전월 대비 한 51%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이제 종목이 이제 그 프리미엄을 받은 거죠. 그 수출액에 관련한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뉴스나 리포트를 보면은 7월이 이제 진단키트 수출 금액의 저점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7월 시젠의 소재지인 송파구에서 나가는 물량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시젠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송파구의 진단키트 수출액은 전체 진단키트 수출액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6월 대비 3% 올랐습니다.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수출량 감소했지만 그래도 시젠은 올라갔다,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이렇게 됐지만 시젠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이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독감, 코로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팔았던 물건을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키트 안에서 독감이랑 코로나를 모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수출과 관련된 거품은 사라지고 진정한 옷가석이 가려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장비가 1분기에는 200대, 2분기에는 300대, 올해 상반기 판매 대수가 이미 작년 연간 판매 대수의 2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제는 뭐 크게 개인적으로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안 하지만 어제 이제 나스닥이 거의 한 오랜만에 이제 급락했었죠. 오랜만에 한 5% 정도 이제 까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개파락을 했고,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상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재차 흐름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던 22만원에서 24만원, 이 거의 이제 여기를 깨봤자 지들이 좀 좋을 게 없다라는 구간대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어제 종가, 오늘 기점으로 이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24만원이 이탈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3분기 4분기 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과연 3, 4분기에도 1, 2분기만큼의 실적이 잘 나와줄까? 그에 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젠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까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상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시젠 대표님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뭐 하나면 공장 돌아가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의 70에서 80, 60에서 70%, 뭐 많게는 75%까지 진단키트를 시젠이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뭐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독과점을 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사실 진단키트가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젠은 그래도 다른 진단키트주들의 하락폭이 나온다고 한들 시젠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쭉 봐왔을 때 급락이 뭐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움직일 때 모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제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드렸던 단기적으로 하반 경직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22만원에서 24만원이다. 24만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푸근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 오면은 이제 여기서 물량 끌고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에 팔아치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구간이다 때문에 22만원, 24만원 1차 지지구간, 2차 지지구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린 뉴딜 펀드, 뭐 그린 펀드 해가지고 코로나보다는 약간 풍력, 수소,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이거를 시즌을 꾸준히 하반기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핫한 섹터로 돈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 같은 경우는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진단키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